제보자 X 제보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3번 주기로 했다. 윤석열 총장은 표창장과 코링크피 사모펀드 건으로 20여 명의 특수부 신복 검사들을 동원해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도 조국 장관과 사모펀드를 엮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윤석열의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만들어서 조국 장관을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조국 장관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그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첫 재판에 나와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는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22일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이동재 기자의 제안을 받고 제가 채널A 본사를 찾아간 이후 그 자리를 나와서 다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채널A 이동재 기자로부터 걸려온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예, 전화 못 받았어요. 아니 아닙니다. 저 아까 저희가 사실 좀 말씀드릴 게 더 있었는데 제가 적어만 놓고 말씀 못 드렸고 저희 이제 검찰에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또 나중에 대표님한테 내일 말씀 여쭐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될까 싶었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가 조작 부분은 이번에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주가 어떻게 보면 뭐 조작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주식 관련된 상장 부분부터 상장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런.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근데 검찰이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신라젠에 다시 투자하게 된 이유 당시에 뭐 450억인가 이제 넘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이유와 그때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뭐 정신이 관여했느냐 뭐 그런 내용들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상장 이후죠? 네, 거기에 상장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투자금 회수했을 때 임상 실패할 거를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또 알고 그랬다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장이나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연히 보긴 볼 건데 당신의 뭐 임상이 뭐 2A가 있고 2B가 있고 근데 2B가 잘 안 되는데 3장은 뭐 실험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뭐 상장이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볼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약간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뭐 유재수가 정책국장이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안 볼 수는 없는 거라서. 이 통화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전반에 걸쳐서 이동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검찰에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검찰에서 주가 조작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무튼 주식 관련된 상장 부분부터 검찰에서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상장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기는 볼 건데 거기에 상장하게 된 이후 그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임상 실패를 알고 했다는 것을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래서 상장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기는 볼 건데 이런 식의 대화를 하죠. 이동재 기자의 이런 발언 부분은 당시 검찰의 고위층이나 신라젠 수사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검찰의 고위층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일반 기자로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고위층과 충분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상이 뭐 2A가 있고 2B가 있고 근데 2B가 잘 안 되는데 3장은 뭐 실험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뭐 상장이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볼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약간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뭐 유재수가 정책국장이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안 볼 수는 없는 거라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재수 정책국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의 전체적인 이야기 중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동재 기자는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젠의 상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당시 유재수 씨가 금융감독원 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신라젠 상장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수사팀은 신라젠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원 정책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씨가 신라젠 상장에 특혜를 주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수사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하는 시점은 윤석열 검찰이 이미 조국 장관과 백원호 비서관 등을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부실한 기소를 한 이후이고, 이 부실한 기소를 보완해서 신라젠, 유재수, 조국 그리고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는 검찰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총선 직전에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총선의 민심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라젠은 2016년 12월에 기술특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철 대표의 VIK는 신라젠이 상장되기 훨씬 이전인 2015년에서 2016년 초에 이미 지분을 다 매각해버립니다. 이 부분은 VIK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라젠은 기술특례 상장 방식으로 IPO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특례 상장은 금감원의 역할보다는 금감원 외부의 기관, 즉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와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검찰의 계획은 애초부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3번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은 표창장과 사모펀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그 다음 3번째는 바로 신라젠과 유재수 씨를 통해서 3번째 칼을 휘두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3번째 칼은 칼집에서 나오자마자 부러졌습니다. 성렬이 형, 그러다 손 빈다.